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5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3주 만에 저희 셋이서 오붓하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좋네요. 좋습니까? 이번 주 주제는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가요? 어르신에 비하면 젊죠. 네, 실험하지 않는 아니야 내 얘기야.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틀딱충이라고. 네. 이분들을 이해해보자는 것이 이번 주 취지입니다. 이해입니다, 여러분. 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내 얘기라는 거야. 나는 저 틀린지 몰랐는데 대표님.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나. 아. 내가 그래서 길고 긴 나의 항변. 내가 도로 가셨어요. 자, 어르신 그만 네. 그쯤 하시고요. AS 빨리 해주세요. AS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 지난 사연에 맨 네. 처음에 그 좀 힘들어하시던 그분 용기를 내고 싶으시다는 첫 번째 사연의 사연자분요. 네네. 용기를 내고 싶으시다는 그 사연자분에게 관련돼서 이상하게 이제 그분이 사연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우셨는지 제 주변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가 많았는데 특히 그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께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쭉 들으시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저희 얘기처럼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오히려 이분에게는 든든한 어떤 지원자라기보다는 조력자, 그러니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외 심정적인 거, 뭐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여기서 뭐 무슨 뭐 돈을 준다 이런 류의 지원이나 아니라 그 흔히 말하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어떤 자기의 어떤 아군 같은 사람이 네. 필요한데,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뭐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보시기를 권한다. 근데 이제 이게 막상 상담 받아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치료라는 말도 잘 안 쓰신대요. 그러니까 치료도 뭣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 먼저 가시면 이제 이게 이 부분이 뭐랄까 여러 방면에 뭐 전공자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상담가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적정한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분이 추천하시는 방법은 지역구에 보면 정신건강센터 내지는 정신건강보건센터라는 게 있답니다. 네. 혹은 청소년분들은 청소년 지원센터에 가시면 또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어떤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거기가 단순한 상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질환자가 계신 분들도 케어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약 일손이 부족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적절한 가격이라든가 어떤 상담 받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경험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자신들이 일손이 부족하면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쪽으로 트랜스퍼라 그러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맨 먼저는 그쪽을 한번 마중물처럼. 그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그게 그분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뭔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런 분들과 한번 마음을 터놓는 그런 분들을 한번 만드는 과정에 심적인 서포터즈를 그쵸. 구하러 가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야? 자, 뉴스 시간입니다. 제가 수개월 만에 초안쟁패 연재를 재개했습니다. 드디어. 예. 물론 아직은 안 썼고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뭐 어쨌든 하신다는 것 재개가 자체가 됩니다. 반갑네요. 여러분 많이들 가서 읽으시고요. 거기 초안쟁패 재밌습니다. 예, 거기 댓글란에 악플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셔도 되고.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뭔가 자꾸 정적이 생기네요. 예. 두 번째 뉴스. 시호님의 팬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간증을 해주셔갖고.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적당히 좀 하시고요. 시호님이 어떤 타입이냐면요, 자꾸 이렇게 칭찬받으면 정말 믿는 분이시거든요. 예, 여러분 왜 그래? 좀 부탁드리고. 좀 믿으면 안 돼? 예, 빅뉴스 시간입니다. 댓글 게시판에 점점 저를 교주님이라고 부르는 개념 청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확한 계측은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세가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만큼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했고요. 제가 게임을 좀 해봐서 아는데요. 네. 제가 아이디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막 지으면 남이 나를 부르는 거라서 생판 이상한 걸로 불릴 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고 싶는데 그런 걸 좀 노리셨지 않나. 본인은 교주라 칭하면서 남이 나를 부르게 하는 그런 거? 아니 뭐 교주를 교주라 그러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약체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사연자는 영세한 회사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초반 탈모 진행남이라고. 아, 이건 뭐 이제는 예전엔 탈모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안 붙였던 얘기인데 평범한 탈모 진행남이라는 게 앞에 탈모가 붙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네. 탈모가 붙으면 평범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는 그치.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나도 스스로 지금 이 얘기를 듣다가 끄덕끄덕하는 내 자신이 놀라고 있었어 순간. 같이 있는 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네, 예. 탈모인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만 해도 벌써 3분의 1 아니야? 맞아. 3분의 1 교주야. 음. 이분이 일하는 분야는 여자는 결혼하면 사라지는 남성 위주 업계. 자, 어느 정도 슬슬 느낌이 오죠. 그렇죠. 예, 술 많이 마시고 잘 마시는 걸 프라이드로 삼는 정말 꼴마초 마인드가 만연한 곳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게다가 이 마켓도 작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곳이죠. 업계 안에서도 이직해도 갑회사나 을회사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요. 되게 작은 곳이군요. 예. 지금 회사로 이직하기 전까지는 전혀 다른 업종이었고 그쪽은 술을 마실 일이 없었대요. 수입이 안 좋은 게 흠이었지만 그러니까 수입이 좋은 업계로 옮기신 거죠. 네. 술을 제 돈 주고 사 마시는 일도 없고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마시는 정도였는데 지금 회사로 이직 후 술자리가 매우 늘었습니다. 괴로우시겠다. 이직 초기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자리가 있었지만 사연자분 입장에서 회식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되고 끝나면 숙취와 다음 달쯤 잡힐 회식 공포로 이게 진짜 사회생활인가 사람 사는 건가 싶었다 그랬거든요. 진짜 헬게이트는 입사 1년 후에 상사로 알코올 중독자가 오다.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이 왜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웬만한 술을 드시는 분들 거의 다 의존까지는 네. 요즘은 가죠. 사실 대부분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다 만취할 때까지 네. 먹으니까. 영업하려다 보니 술을 매일 마시고 그러다 보니 가정불화가 생기고 가정불화가 생기니 영업이 아니라도 술자리만 찾는 악순환에 빠진 개인적으로는 연민이 생기는 안타까운 40대입니다만 그분이 상사님이 상사님, 예, 이거 문제는 전형적이죠. 네, 사실은. 진짜. 문제는 사연자의 상사라는 거죠. 저녁 먹자고 한 후 소주 한두 병씩을 꼭 마시고 가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하다 보니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꼭 술 마시면은 혼자 안 마시잖아요. 같이 먹이려 그러네. 꼭 이렇게 짠이라도 하면서 꼭 먹이려고 자기만 먹든가 그러면은 그럼 맞아. 사실 좀 괜찮잖아요. 반병만이면 마시면 많이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혼자 두어 병 마시게 되었다 그래요. 진짜 많이 드셨네요. 예, 강제로 는 거지 주량이. 숙취는 공포 그 자체. 요즘은 그냥 눈치 안 보고 집에 와버린다 그래요. 자기도 못 견디겠으니까. 살아야지 일도 할 거 아니야. 문제는 그 상사가 사연자를 괴롭히려는 건 아니지만 자꾸 사연자와 관계된 거래처와 단체 술 약속을 잡아버린다 그래요. 나중에 거래처에 물어보면 상사가 적극 잡았다 그러고. 이 사연자님이 좋은가 봐요. 같이 꼭 술 먹고 싶은가 봐. 아무래도 사연자분이 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예의가 있으시고 자기 내색을 잘 안 하시고 약간 그런 분인가 보죠. 부드러운 분인가 보죠. 그런 것도 있고 술은 마시면 느는 거야. 그거를 마치 그 아침형 인간들이 야 너도 일찍 일어나 봐. 그치. 약간 맞아. 요런 거랑 난 비슷한 느낌도 있거든요. 맞아, 이게. 맞아. 있지. 그래서 데카르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침형 인간인 스웨덴 여왕한테 걸려가지고 사내에선 상사가 과하게 술 좋아하는 사람인 걸 알아서 굳이 저녁 안 따라가도 예의 없다고 하진 않는데요. 얼마나 소문이 났길래. 상사도 알아서 다른 곳에 자기 술 약속을 잡으니 괜찮지만 갑거래처와 술 약속을 잡아버리면 빠지기 어렵죠. 마시면 또 진탕 마시는 걸 대접했다고 생각해서 맞춰주다 보면 한 10시쯤부터 구석에서 파전을 개워내게 되고 제 개인의 저녁 시간을 오바이트나 하다가 날렸다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와서 다음날 업무를 망치는 사람이 있어도 별말 안 하는 술에 너무 관대한 분위기에 의욕도 떨어지고요. 진짜 특이하네요. 이런 데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요건 약간 특이하긴 해요.
왜냐면은 사실 술 먹고 그래놓고 두 가지 부류. 뭐냐면 자기는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너 왜 늦게 나와? 힘들어서 지각했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는 높은 좀 직장에 있으니까 왜 외근이나 이런 걸 둘러대면서 자기는 아침까지 자는 거야. 사우나 가시고. 그래놓고 딴 사람들 9시까지 나오면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라고 하고 그런 분위기의 회사도 많아요. 아니 맞는데 여기가 지금 그 작은 마켓의 남성 위주 업계라 그러잖아요. 지금 다 같이 우리가 남이 가면서 으쌰으쌰하는 그 분위기 그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건 그래요. 왜 네. 전에 어떤 대기업에서 그런 거기 문화가 그렇대요. 신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상사들이 술을 먹는데 정말 너무 많이 새벽까지 거의 뭐 4, 5시까지 먹어요. 다음날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 8시, 9시까지 출근을 할 거 아니에요? 다음날 출근을 늦지는 그래도 않게 가보면 상사가 다 1시간씩 더 일찍 와 있는 거예요. 요것들 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것도 빠져갖고는 많아요. 막 이런 소리를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음주 지옥인가 거기. 지옥이지. 아니 근데 그런 데 꽤 많아. 자, 지금의 상사는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생각하고 싶지만 진짜 큰 고민은 따로 있는 거죠. 사실 업계의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려 처음 상사만 업계에서 특이할 정도로 술을 안 마시는 분이고 그래서 영업적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말까지 듣는다 그래요. 아, 업계 평판이 오히려 안 좋은 사람이었어. 술을 먹어야 돼. 업계에 비슷한 연배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술 문화를 싫어하면 희망이라도 있겠는데 대화하다 보면 조직 문화에서 강제로 마시는 걸 싫어하지 오히려 젊은 사람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있다. 그러면서 자꾸 술 모임을 만들려고 그런대요. 저도 이런 사람 알아요.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회식에서 가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근데 자기가 따로 술 먹는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는 엄청 먹는데 회식이 싫어해갖고 막 빠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딱 그거 아니야? 근데 결국은 이 업계의 동년배 젊은이들끼리 같이 나이 먹고 이 업계에서 그렇겠죠. 같이 진급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안 낄 수도 없다고 사실. 어떡해 이거. 근데 이런 업계면 평판 이렇게 얘기 나고 되게 작은 마켓이면 이게 흔히 말하는 그거 가능한 업계 아니에요? 뭐야? 너 인마 내가 말 한마디면 인마 이 업계 발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애들 있잖아. 허세 그거. 그게 그 허세가 순 창작만은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업계일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이렇게 강제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너 인마 여기가 어디라고 인마. 어딜까요? 이러면서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업계는 사연자에게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거죠. 자, 계속 직장 생활 하려면 스스로가 바뀌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5년 차에 아직도 나 싫은 건 안 하고 피하려 하는 게 철이 좀 덜 든 건가? 이런 자비판까지도 하게 되는. 꼭 이제 이런 거죠. 식으로 자기한테 화살이 온다니까. 좋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제 주위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비사교적 오덕분이라 답이 안 나옵니다. 저에 대한 비판도 좋고 해결책 혹은 일본을 공격한다 류로 끝나도 괜찮으니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일본을 공격. 자, 사연을 풀어볼까요? 이분도 자기 고민이 답이 없다. 알고 계셔 이미. 네. 일본을 공격하려면 북한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일본을 공격하세요. 농담이고요. 업계를 떠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질곡 같잖아요. 이게 사실 답이 있긴 합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이 업계를 개선해 나가든가 혹은 이 업계를 떠나기 위해서 발판을 빨리빨리 마련한다든가 정도로 이게 뭔가 준비를 한다가 사실 최선책이겠죠. 사실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하면 업계를 떠나기만 하면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야쿠자야. 근데 너무 소녀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손가락은 안 되고 머리카락이라도. 향후 야쿠자 업계는 손가락보다는 손톱은 어떨까요? 이거 좀 웃기죠. 아, 손톱 더 끔찍해. 왜 뽑아 잘라야지 손톱을. 깎아서. 깎아서. 무서운 생각하지 마요. 그게 무슨 페널티야. 살비듬 이런 걸로. 손톱 깎으면 내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거 밖에는 사실 당장 드는 생각은 해결책이랄 게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나 또 네. 머리 짜냈어. 뭔데요? 일단은 이 상사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네. 어쨌든 당장 이 업계 전체에서 자기가 이제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그거는 거시적인 거고 상사 때문에 죽을 맛이라 그러면 상사가 영업 약속을 잡아. 가서 먹는 거야 막 술을.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 안 가. 안 가도 괜찮대잖아요. 아니 그냥 병원에 들어누워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포도당 주사 그 맞으면서 방법을 쓸 거면은 야 술병 났다 막 이러면서. 아니지. 그 방법을 쓸 거면은 마시던 그 자리에 쓰러져야 돼요. 그리고 119를 불러야 돼. 왜냐면 난 그거는 그냥 아마 좀 약해. 이러고 끝나가. 근데 아니면 좀 이런 말 마시다가 입에서 들을래나? 거품 물고 쓰러진다? 그러면 모를까? 이런 말 들을래나? 아, 또 뺑기 치는 거 봐라 저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유 뭐 지만 술 먹었어 이거지 뭐 솔직히. 그지 사실 않아요? 업계 성격 컨디션 자체가 좀 안 좋나 보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다고. 이런 류의 분위기는 항상 알잖아요. 그 저기 출산휴가 쓰면 아우 뭐 자기만 있어 이런 느낌처럼 똑같아요. 누가 하나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이게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걔를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항상. 쓰러질 때 팁은 제가 하나 드릴 수 있는데 그 뭔데? 비타민제 발포제 있잖아요. 그거를 물에 타면 이렇게 파르륵 하잖아요. 그거 그냥 입에 넣고 씹으면 침 때문에 거품 나거든요. 그거를 씹어서 거품을 내면서 쓰러지시면 효과가 좋겠다. 근데 눈앞에서는 괜찮겠다. 그쵸. 한 번쯤 눈앞에서 한번 그렇게 쓰러지는 거는 저 진짜 못 먹어 했는데 그런다. 그러면은 뭐 씹겁한다니까. 사람이 입에 거품 물면 발포 비타민. 이거 뭐 이제 우리는 사실 뭐 이제 더 이상 해결책이고 뭐고가 없고 이거 막 나가게. 이제 뭐 그런 게 우리 없어. 병원에서 조금 쉬었다가 오시면 2, 3일 쉬었다 오시면 나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요? 네. 제가 군생활 할 때 제가 본부중대에 참모소대였고 바로 옆 소대가 통신소대인데 통신소대 소대장으로 이제 신임 소위가 온 거예요. 네. ROTC 출신에 이 양반이 별명이 어좁 소대장이었어요. 네. 어깨가 좁아가지고 목이 되게 길어요. 기린처럼. 그리고 이제 눈망울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뭐가 지나가면 그걸 한 3초 동안 쳐다봐요. 새 같은 게 지나가면. 그래서 그 외모를 딱 보고 있으면은 뭐랄까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초인실적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본인이 좀 어리버리한 거야. 군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을 무시하죠. 애들이 무시하니까. 사병들이 무시하니까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ROTC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가 처음에 가가지고 애들을 무섭게 조져가지고 아주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게 만들어야지 군생활이 탄탄하다. 어디서 이런 걸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직한 사람이니까 들은 대로 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군대 치고는 되게 상식적인 조언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굴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굴릴 때 사람이 어떤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좀 센스가 있어야지 이쯤 되면은 쟤네가 신체 한계가 왔겠다. 그래서 다른 기압으로 넘어간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없어. 그런 게 없고 그냥 무조건 머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 근데 그 머리 박으라는 데가 그 머리는 내부만에서 박는 거거든요. 노지에서 박으면 거기 그 돌이 둥글둥글한 자갈은 여러분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돌은 뾰족뾰족해요. 거기에 사람이 머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하래. 그러니까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병들만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박았네. 다 같이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한 5분 있다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뭐 이러면서 다시 일어서 또 박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러다 한 죽게 생긴 거야. 저 바보 때문에. 눈치를 쓱 보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나섰지. 그래서 침을 모았어요. 입안에. 삼키지 않고. 발포 비타민을 만드셨군요. 발포 비타민 내가 그거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가에 질질 흘리면서 내가 쓰러졌거든. 이제 소대장이 겁먹은 거지. 왜냐하면 소원 소리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저는 이제 의무대 가서 한 이제 4, 5일 누워 있으면서 소원 소리를 다 써가지고 그 소대장 위에 중대장이 있으니까 중대장한테 내가 헌병대 보낼지 말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소대장 그래봤자 저기 뭐 ROTC 나서 한 25? 뭐 이랬을 텐데. 네. 좀 더 먹었겠지? 삼수했어요. 30, 그럼 한 26, 7. 네. 그래서 이제 소대장은 중대장한테 맞고. 근데 난 그게 만드는 거 난 기억이 나거든. 그게. 하늘 수 없다. 공사 치시라. 그러면 공사밖에 없나? 설계밖에 없나? 이게 진짜 쓸모 있거든. 사람이 덜컥 하거든요. 입안에서 거품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저도 이거 사회생활 초년병일 때 이런 회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회사 있을 때 이제 경험이 있는데 밤새 술을 먹고 난 9시까지 가야 돼. 근데 같이 먹었던 상사는 늦게 나와도 돼. 난 사실 힘들잖아. 게다가 또 내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술을 안 좋아하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야, 대표님이 술을 안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은 독주도 즐기고 근데 천천히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마시는 건 좋아하는데 부어라 마셔라 타입은 전혀 아닌 거지. 아니 난 일단 자기 잔을 왜 남 보고 채우라고 하는지 나 사실 남의 잔을 보고 있는 게 싫거든요. 그리고 자기 먹을 거 자기만 먹으면 되지. 일단 그것도 일단 짜증나고 남의 잔을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돼. 지 잔은 지가 먹으면 되지. 그리고 먹을 때 왜 굳이 그 잔에 먹는 양을 왜 같이
다 맞춰서. 일괄로 통일하려고 왜 자 비워 뭐 이러는 거 어. 있죠. 그게 뭐 처음에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첫 잔이야 뭐. 근데 그거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건데 그걸 또 뭐 용어들이 있잖아. 뭐 왜 잔을 꺾느냐느니 뭐 하느냐느니 잔을 따를 때 또 뭐 여기까지 뭐 꽉 안 따르나 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마초들인데 마초들이 평상시에 거칠다가 술자리에서 예민해. 그 1cm 술잔이고 소주잔에 1cm 갖고 굉장히 뭐 그렇네 예민하네. 소맥잔 할 때도 뭘 섞는 거에 가지고 이게 몇 대 몇으로 넣어야 되느니. 평상시 때 그렇게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아닌데 술 처먹을 때만 저지라냐 이거. 밥 같은 먹을 양을- 때도 그래. 같은 양을 동시에 잔을 비워가면서 그런 식으로 차례차례 먹는 거 있죠. 네. 그게 우리 군사 문화라고 생각하잖아. 음. 마초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거 동아시아 유목민 문화입니다. 유목민이나? 네, 원래 유목민들이 그렇게 별게 술을 다 먹었습니다. 들어와갖고 아니 진짜. 그럼 저기 뭐 농경부시 문적이 왜 유목민 문화를 내 말이. 따라가지고? 우리 섞여 있잖아 원래 혈통상. 아니, 그게 왜 섭섭해하는지 그 기저를 모르고 왜냐면 내가 대학교 때 처음 들어가서 술자리에 갔는데 저 이제 예체능이다 네. 보니까 지랄이에요 술 먹는 자리가 난리. 그 프로 있지 않습니까? 강호동에 왜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 나와서 막 사랑 막 짝대기 하고 그런 뭐 그런 거 기억나긴 해요. 누구 이름 부르면 막 나와서 장기자랑하고 막 뭐든 해야 되는 그런 류의 분위기거든요. 연극영화과가. 신기하다. 그래서 진짜 그게 이제 재밌을 때는 진짜 재밌긴 해요. 왜냐면 각자 재주가 출중을 하니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할 게 없잖아.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도 또 적당히 해야지. 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장기가 몇 번 있다고. 초창기 학기 초에 그냥 한 번 하면 됐지.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야. 술 자리 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어제 봤던 게 오늘 재밌을 리가 없잖아. 그럼 재미없잖아? 그럼 집합이야. 너 1학년 새끼들 머리 너무 박 자의적이야. 뭐 이런 거야. 이게 뭐야? 되게 내가 너 웃겨주려고 내가 대학 들어온 줄 알아 임마? 그러니까 진짜 이거 거대한 스케일의 답정너다. 근데 웃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번을 했는데 10번 다 터트린 애들도 있어요. 물론 있어. 있겠죠 당연히. 있어. 그래. 선후배를 통틀어서 드물게 있겠지. 있어요. 몇 명.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하나씩은 있어.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처음 배운 게 그런 술 문화거든. 아니 술잔을 내가 비웠다고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 나 그 사람이 그 이해가 안 됐어. 왜 자기 잔이 비었는데 왜 내가 엄마한테 교육 안 받은 게 뭐 있나?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를 누락시킨 게 있었나? 이상하잖아. 처음 봤을 때. 엄마가 그건 안 가르쳐주지. 그죠? 아니, 난 진짜로 그때 그런 고민했다니까. 엄마가 나를 안 가르쳐 준 게 있나? 왜 자기 잔을 비웠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낼까? 승을 낼까? 그 개념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러더니 자기가 먹는 양만큼 먹어야 된대. 그러더니 왜 그 당시에 어린 내 옛날이니까요. 네. 글라스에다가 소주를 따르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네. 그걸 다 비우라는 거야. 뭔 소리야. 물 한 컵도 못 먹는데 허약해서 소주 한 잔을 다 먹을 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이걸 왜 이 사람도 내가 같은 양을 먹어야 되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안 되냐. 안 된대. 왜일까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유가 이상해. 어딨어? 거기 이유가 어딨어? 왜 안 되는 걸까? 원래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거지. 힘들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힘들어질 수 있잖아. 네. 힘들면 이제 가야 되잖아. 못 가게 해. 못 가게 해. 저 힘들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왜 어딜 가냐? 어디 힘들어서 나도 안 가는데 어디 네가 가냐며. 아니 이게 피해 나갈 수 없는 지옥인 거야. 아니 뭘 어딜 가긴 선배네 집은 아닐 거 아니야. 1단계 엄마가 안 가르쳐준 예의 범죄래. 네.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은 흡입량. 그리고 내 운신의 자유가 구속돼 있어. 도대체 이 술자리는 답정너들의 천국이야. 근데 이제 저는 주당이잖아요. 네. 술고래인데 제 친구들도 같이 술 먹는 사람들도 다 술고래들이거든. 근데 오히려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또 그런 게 다 무의미해지잖아. 무의미해져요 진짜. 그래서 그냥 각 1병씩 자작해서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냥 먹거든. 아니야, 그 홍 작가가 그 이제 많이 홍 작가가 굉장히 그 유한 사람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어렸을 사람들. 때는 안 그랬을까? 근데 그건 그래요. 보면은 술자리 보면 나이가 먹어도 지금 말씀하신 그걸 하는 사람들이 40, 50, 60 먹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어. 아직도 무슨 근데 그거 뭐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게 기분이 좋은가? 왜 자꾸 나랑 하나 되려 그래? 마음 고백은 따로 했었어야지. 아니. 그게 이제 군체 동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내가 어릴 때도 굉장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때 경험상 네.
억지로 술을 먹으니까 늘긴 늘어요. 내가 그때 소주 3잔이면 기절했거든요. 진짜로. 네. 기절했는데 늘다 보니까 한 병까지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한 병까지 먹는데 어느 순간 내가 술을 더 이상 안 먹게 된 게 뭐였냐면요. 네. 진짜 부끄러운데 이 자율신경계가 망가졌어. 자다가 오줌을 쌌어. 자취방에서. 친구들 다 자는데. 다른 애를 올려놨어야지 그러면. 나의 수치 플레이 중에 하나야.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갔어요. 그 치료 이게 약 회복되는데. 그래서 이게 선잠 잤어. 그 이후로 한 1년간 술도 끊고. 그러니까 되게 망가졌어 몸이. 그 정도로 허약했는데. 맞아 많이 허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사나이즘 있잖아. 뭔가. 하는 수 없나? 많이 드시고 나서 상사분 앞에서 바지 한번 내리셔야 되나? 근데 신기한 건 나도 홍 작가도 그래요. 이분들도 그러려나? 우리 때 또 그렇게 또 여학구한테는 그러진 않았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랬어? 똑같아요. 근데 선배 누나는 우리한테 그랬어.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진짜로 같은 동기인데 여학우들한테까지 우리한테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선배 누나들은 우리한테 왜 피난처로 왜 저 누나들 옆으로 가야지 하는데 더해. 누나들 더 무서워. 더해. 그 그런 누나들 꼭 한 명씩 있잖아. 네. 근데 거기서 결국 이 해결책을 다시 이 고민을 돌아가 보자면 네. 거길 떠나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제일 깔끔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 술자리를 피했고 나중에는 그 회사도 그 회사를 결국 안 다니게 됐어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과 선배 중에 좀 묘하게 섹시한 분위기를 흘리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후배들에게 플러팅하는 거 있죠. 막 가슴 같은 거 툭툭툭 보여주면서 이런 걸 좀 즐기는. 가슴을 보여준다고요, 선배가? 아니 가슴 골 같은 거 그런 걸 좀 이제 좋아하는 여선배가 좋은데? 있었는데. 그렇죠. 좋은데요. 누나 한 번만 좀 이렇게. 우리 한 번만 자요. 한 번만 자달라고. 자달라고는 뭐야? 자 주셔야죠, 선배님이 이거는. 그렇게 좀 이렇게 다. 은혜를 내려주셔야죠. 다 같이 한번 빌어봤어.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그 선배 내 집에 그 선배가 오래. 그래서 오늘이 기회인가 하고 갔어. 꿈인가 생신가. 그랬더니 동기 새끼 2명 더 있는 거야. 그때부터 술을 마시는데 진짜 주면 마셔야 돼. 그 여자 선배가 주당이었거든. 누나가 진짜 다 기절했어요. 기절했는데 아침 딱 일어났더니 갤갤대고 있는데 뭘 끓이고 있는 거예요. 누님이 먹으래. 니네 술국? 니네 체력 보니까 안 되겠다. 자기가 체력 회복시켜준다 먹으래. 뭐 되게 맛있는 거예요. 찌개가. 보신탕을 끓인 거야. 집에서? 집에서. 대학생이요? 네. 여대생이. 보신탕 끓여가지고 그걸 다 먹인 진짜 다음에. 허리다. 진짜 그걸 다 먹인 다음에 그걸 다 먹고 이제 배부르잖아. 누워 있었어. 한 2시간 있다가 또 이제 술이야. 체력을 회복시켜줬으니 이제 다시 깎겠다. 이게 자러 오라는 게 아니고 죽으러 오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 술 먹고 있으면 이제 자기 기타를 여기 옆에서 딱 쳐줘요. 되게 멋있는 폼으로. 기타를 되게 못 쳐요. 그 여자 선배가. 노래도 약간 음치인데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그 도취되는 어떤 그런 걸 즐기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선망하는 애들이 셋이나 지금 저기서 술 먹고 있는데. 목소리는 음치지.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기타는 잘 못 치지. 술은 마셔야 되지. 이게 시간과 공간의 방해지. 지옥인데. 묘한 지옥이었어요. 맞아. 그런 거 있죠. 무한히 술을 먹게 되는 분위기. 있죠. 밥 먹으면서 술 먹고 술 먹으면서 술 깨다가 술 먹고 다시 점심 돼서 또 점심 먹으면서 반주하고 뭔가 한 2박 3일 동안 막 그런 분위기 있죠. 있죠.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떡합니까? 근데 일단은 또 업계를 다른 거 하시다가 완전 또 이직을 하셨잖아요. 직종도. 네. 또 그만두시고 직종을 이직하시긴 쉽지 않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 여기서 이제 뭔가를 헤쳐나갈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술 좋아하는 분위기도 자기 잔 따르라고 그러고 같이 같은 양을 먹자 이것만 아니면 저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거 안 하잖아? 술이 안 취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그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술자리를 지겨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했던 얘기 또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술 먹는 게 만취 문화라서 알코올 그게 중독자들. 비슷하게 취해야지 괜찮은데 한 명이랑 멀쩡한 사람 있으면 그때 대표님이 그랬잖아. 한심하다고. 진짜 한심하거든. 술 취했는데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면서 걔가 으아 이러는 거야. 대표님 미안해요. 그러면은 그래 알면 됐어.
뭔 미안할 것까지. 되게 한심하거든. 근데 이분이 아마 그게 뭐 한심한 걸 떠나서 힘들 거야. 했던 얘기 또 뭔 재밌겠어, 솔직히. 못 먹는데 또 계속 먹어야 되고 토하고 그러니까 숙취도 시달리고 몸도 아프지, 재미도 없지. 뭐 그러니까 더 힘들겠죠. 사실 뭐 아까 방금 홍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심 가는 여자, 뭐 이성이든 뭐 그치. 누구라도 뭐 재미난 뭐 소재가 있으면 뭐 술을 좀 먹더라도 좀 가겠죠. 남자밖에 없대는데 근데 뭐 사실 아무런 그 메리트가 없어. 그렇죠. 예. 뭐 일상의 어떤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거죠. 뭐 그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인데. 진짜 아니면 아예 정말 딱 끊어서 나는 그냥 아싸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하고 술도 아싸가 될래요 하는데 그럼 또 힘들 거 아니야. 그 평판이 안 업계에서 좋죠. 그럼 어떻게 평판이 안 좋아지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된대잖아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상한 사람으로 부작까지 갔잖아요, 그분도. 그분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부장 이후의 삶도 있는 거예요. 부장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만년 부장은 안 될까요? 아니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에 무슨 부장이 98세인데 부장하고 계시고 지금 그거 나쁘지 않잖아. 심화 과장이 심화 사장, 심화 회장 나왔다고. 인생이 그래. 심화 우주 대통령, 이 대통령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지금 부장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앞에 커리어를 생각하자면 이걸 뭔가 해야 되는데 자 답은 없습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그냥 그때까지 참으면서 뭔가 이직의 가능성을 꿈꿔봅시다가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또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솔직히 저희 사연자가 뭐라고 무슨 업계 분위기를 뭐 선도에서 잔다르크처럼 뭐 바꿔가고 뭐 그런 캠페인을 왜 해요? 이것도 여러 명이 돼야 그것도 되지. 그러니까. 그 뭐 사연자가 뭐 요즘 드라마처럼 김 과장입니까? 뭐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술 먹는 데잖아요. 여기는 또. 인간이 매일 파전을 붙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으면 상관없어요. 그걸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토하지만 나도 좋다. 오늘도 간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본인이 힘들어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업계 탈출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목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업계에 계시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역시 단기적으로는 발포 비타민이다. 그리고 그건 있지.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어쨌든 간에 그 술자리에 간다라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업계 탈출을 목표로 하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술 먹는 자리를 약간은 이제 마음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미지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이분들과 술 마시는 게 향후 업계 탈출을 위해서라도 그 발판이 되기 위한 어떤 인맥과 기회를 쌓는 거로 생각을 하면 거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럼 좀 덜 힘들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업계를 탈출할 때도 맞아. 뭐 소개를 받거나 해줄 때도. 왜냐하면 이분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업계를 가면은 사실 또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어떤 지금의 그거를 발판 삼아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건 또 좀 다른 문제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의 술자리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약간 위안은 될 수 있다. 뭐 좀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자체를 떠날 수도 있지만 현 직장을 떠나는 걸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죠. 사실 이분이 일본을 공격하라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 아무 얘기나 막 했어요. 사실이에요. 일본을 어떻게 공격하죠? 일본은 기성용이 공격했잖아. 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번 주에 홍 작가님 축구 보러 갔다 오지 않았어요? 다녀오셨어요? 시리아? 예, 시리아전을 상암구장에 가서 직관을 하고 왔는데요. 직관 안 한 안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난 안 봤지. 저도 안 봤어요. 나 왜냐면 기성용이 주장으로 있는 팀은 전부터 얘기했지만 나의 대표팀이 아니야. 그게 무슨 내 대표팀이야. 내가 인정할 수 없는데. 아니 기성용 이 친구는 시리아전에서 이기고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으니까 주장이잖아요. 한다는 말이 중국에서 또 지고 왔어요. 중국에 가서 중국 잔디 상태가 너무 좋더라 이거야. 그거 전부 다 우리나라 외교를 위해서 그래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어쨌든 있는데. 기성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만도 못한 축구 인프라. 얼마나 알로 보시는지. 말하기도 싫다. 그게 지금 사드 때문에 지금 보복받고 있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외교 발언이겠죠. 그럴까요? 그럼요. 중국한테 지고 온 것도 이제 그럼. 더 이상 더 도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성룡아, 너는 평소에 중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중국만도 못한 축구 인프라에 말문이 막힐 정도면 중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그렇게 세계관이 협소한 사람들이 주로 그 기성용도 그렇지만 기성용 화법이 박근혜 화법이잖아요. 유체이탈 화법. 내가 속한 풀인데 나 빼고 나머지를 비난하는 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만도 못한 축구 인프라 말도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기자들 앞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성용 아버지가 대한민국 축협 선골 라인이잖아. 아버지랑 식사하면서 아버지한테 볼멘 소리 하지 왜? 아니 뭐 저는 뭐 그냥 기성용 씨가 마이크를 좀 덜 잡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성용 씨가 말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뭐예요? 너 임마 저렇게 막 딴 따라 대고 저렇게 운동하고 그럼 다 그런 애들 머리 나쁘다고. 근데 그거 아버지 자꾸 그렇게 재확인 같아서.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만약 살아계셨으면 저 보라고 이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해먹게. 아버지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세상은 좋은 진보를 향해 나아가 이씨 할 말이 없네. 아래 아버지가 증거를 내 눈앞에 들이대니까. 저 봐라 저 채널 돌리면서. 저 봐라 저. 그 사실 그렇게 말하면 옳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근데 왜냐면 우린 예전 주장 네. 우리 박지성이라든가 네. 좋은 사람 진짜 그런 김연아라든가 있었잖아요. 이미 우리 아버지의 편견을 깨부시는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왜 안 됐고 그거는? 아버지가 그거는 이제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다 스루하시다가 기성용이 딱 보이면 바로 요거 이놈 자식 내가 이번 추석이 오면 내가 요거 얘기해줘야지. 녹화해뒀다가? 그래서 증거는 누적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채집하는 겁니다. 맞아요. 채집하는 거. 맞아요.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기성용을 보내세요. 나의 대표팀은 아닌 걸로. 이번 월드컵은 스루. 기성용 은퇴하는 날. 기성용 월드컵 대표 은퇴하는 날이 나의 대표팀. 저는 월드컵 사실 안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올라가야 이게 또 장기적으로 우리한테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 우리 그래도 홍 작가님 축구평론가 아닙니까? 그럼 이래저래 뭔가 좀 이렇게 칼럼도 쓰시고 그러면 이제 덩달아 우리 방송도 좀 홍보도 하고. 이제 우리 방송은 우리 주장을 욕했기 때문에 다 끝났어 이제. 글렀어 안 돼. 여러분 저는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한화 이글스 옷 입고 갔거든요. 네. 예. 어쨌든 네, 사연자분 심심한 위로 드립니다. 발포 비타민 기억해 주세요. 다 편집해야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불링아웃 직전에 29세 중증 탈모인이에요. 아직 젊으신데. 첫 번째 사연자분은 평범한 탈모 진행남이었고 이분은 중증 탈모인. 아날람에서 저희가 이야기한 바코드 헤어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현재 80kg까지 뺀 체중을 목표치인 75kg까지 줄이면 미련 없이 불링아웃을 할 거라 그래요. 이건 딱 그때 총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거네요. 머리를 다 이렇게 없앨 거면 꼭 살을 빼라. 그거죠. 뭐 사람이 뭐 미련이 없겠어요, 설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미련을 하나둘 버려온 인생이라 그래요. 참 이 나이도 어리신 분이 이제 남은 것은 삶에 대한 관조와 무소일 뿐이라고 하는데 머리털마저 내려놓은 사연자를 번뇌에 휩싸이게 하는 일이 생겼다 그래요. 자, 사건은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5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한 친구가 새로 생긴 여자친구라며 동갑내기를 소개시켜줬대요. 네. 그 만나는 자리에서 그 동갑내기 친구의 여친이죠. 한테 반하고 말았다는 거죠. 정말 그림에서 튀어나온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너무 자기 이상형이었던 거야. 그 뒤로 여자친구분을 지금껏 짝사랑하게 된 거죠. 혼자. 왜 내가 먼저 만나지 못했을까? 이런 그렇지, 마음이 왜. 얼마나 들까. 그 전까지는 여자에게 적극적인 성격에다가 머리도 풍선까지는 아니어도 이분 말에 따르면 인간의 꼴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제품의 형상을 하고 계신 거죠. 바코드여니까. 짝사랑 5년간 마음은 마음대로 연애 고자가 되고 외모 역시 연애에 불리한 탈모인이 되어버렸고 속으로는 짝사랑을 하는데 겉으로는 이제 친한 여사친, 남사친이 된 거죠. 5년 동안. 어느 날 그녀가 사연자한테 야 너 나 좋아하잖아 하고 이렇게 푹 찔렀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연자 말로는 하긴 생각해보면 티가
나긴 나지 않았을 거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장르물이 이제 네. 장르가 바뀌었어요. 장르가 뭐에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앞에까지는 이제 평범한 청춘물이었는데. 맨 앞에 탈모 고민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생활툰이었다가 네. 갑자기 이제 청춘물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19금의 냄새가 살짝 나기 시작해요. 네. 사연자는 혼자 상상을 엄청 많이 한 거지. 친구하고 그녀가 헤어지고 자기가 새로운 남친이 되고 결혼하고 하는 상상 있잖아. 남자들이 멀리 가는 그 상상력. 이제 그러고 나면 이 상황을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고뇌하기도 했대요. 미리. 자기가 이 여자랑 이루어졌을 때 친구에게 설명을 할. 시뮤를 다 이제 돌리니까. 우리 사이가 좀 어색하게 됐지만 뭐 이러면서. 미안해. 그렇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친구와 그녀는 날짜를 잡지는 않았지만 결혼할 사이가 되어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이가 되는 그런 사이 있잖아. 그렇게 올해 201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일어난 사건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사연자와 그녀는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역시나. 발단은 술이었고요. 셋이서 모이기로 한 자리에 친구가 갑자기 야근이 잡혔다면서 야 그냥 니네 둘이 마셔 뭐 이럴 수 있잖아. 이 친구도 친한 친구고 이렇게 여자친구랑도 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연자하고 그녀하고 둘이서 취하도록 마셨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긴장이 풀어진 날이었대요. 그런 날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른들은 알지. 야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뭐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는 남자친구지 이 사연자 친구가 잠자리에서 어떻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진짜 엄청 친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묘하게 하게 된 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성적 긴장이 이제 좀 풀어진 상태에서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성적 긴장감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생기면 성적 배리어가 풀어지고 긴장감이 생긴 거지.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또 이제 물끄러미 몇 초간 바라보게 됐대. 그러다가 그냥 키스를 하게 됐대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로 제일 가까운 모텔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절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친구 몰래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고 한 번은 낮에도 했습니다. 이제는 몰래 만나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도 않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한테는 당연히 비밀이고요. 뭐 너무 당연한 거겠지. 그녀는 비밀을 유지한 채 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래요. 무슨 생각일까? 사연자의 심정은 아주 복잡하죠. 이게 친구에게 그 느껴지는 비열한 승리감도 있고 그 동시에 죄책감도 있는 거지. 내가 사람 새끼인가 이런. 그리고 그렇게 선망하던 여성과 잤으니까 자는 사이가 됐잖아 지금. 소원을 성취한 거긴 한 거지 성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자였던가라고 이렇게 깨는 거 있잖아. 뭐 이런 여자 같이 자놓고는. 그러니까. 근데 그 심리도 고민거리인 거지 자기한테.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계속 이런 관계로 계속 성관계를 하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미쳤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또 마음속으로는 그냥 다 고백해버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겠지. 숨기는 건 죄악이지 등등등.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갈팡질팡해도 몸은 그녀를 계속 만날 것 같다 그래요. 좀 상하반신이 따로 노시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 29세라면서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그만해야겠죠? 이런 질문도 하시고. 한 10년만 더 지나면 술을 먹다가 그런 분위기가 될 때 네. 바로 스위치가 딱 올라가요. 경고등이 막. 집에 가야지.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시고. 스릴이 없다면 거짓말일 거라 그래요. 뭐 있겠지. 그렇겠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세요.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일까요? 평소에 친구하고의 잠자리가 보수적이었다고 들었는데 자기는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연자와 할 때는 아주 적극적이고 관계 중에 스레시 토크라 그러죠. 좀 이렇게 그 야한 말 막 하는 거. 이것도 곧잘 하더라고 그래요. 남친에게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을 사연자에게는 자유롭게 보여주는 걸로도 보이는데 이게 기분이 좋은 일인지 나쁠 일인지 좀 애매하잖아. 그죠? 뭐 둘이 뭐 잘 만나 보지 뭐. 그런가 안 보죠, 맞으면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남친한테는 좀 이렇게 조신한 모습만 보여주시고 나는 안 자유롭다 맞으면 이거지. 한 이런 번에 두 생각도 번 들 수 되겠어요. 있고. 그런데 왠지 나만 누리는 특권 같기도 하고 이중적인 거잖아.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만 소원을 성취했지 사실은 이건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좀 불충분한 부분도 있는 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현자 타임과 고민과 번뇌에 휩싸여 있는 사연자의 사연이었습니다. 비난은 달게 밝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연자는 여기까지. 근데 진짜 이 여자친구분은 무슨 생각일까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앞에 대한 전혀 지금 무슨 그 계획이 없네.
결혼이란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내가 누릴 걸 누려보겠다? 난 이런 마음인가 싶기도 하고. 누릴 걸 누리는데 자기 가장 지금 위험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런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여자가 계획이 없어. 그렇게 치밀한 성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치밀해서 누린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릴 걸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치밀하지 않으니까 외려. 가까이 손 뻗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변에 파닥거리는 파닥거리는 늘 내가 봐왔던 저 눈빛 알잖아요.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좀 간다. 그리고 뭐 그런 스릴 혹은 그 부정의 쾌감, 배덕한 쾌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을 좀 좋아할 수도 있고요. 이 여자분은. 근데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너무 무계획하고. 왜냐면 이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있어서 뭐 그냥 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 이런 마음도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라는. 결혼은 생각하지만 권태기일 수도 있고. 뭐 5년이나 만났으니까. 뭐 굳이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닐까? 뭐 이제 5년을 만났으니까 이제 결혼은 생각하는데 결혼에 대한 그러니까 결혼을 새로운 출발로 생각하고 그 전에 뭔가 그렇죠. 털어버리는 그런 거 털어버리는 그런 기분 마음이지 않을까? 이것저것 그런 생각. 뭐 남자들 총각 파티 하듯이. 네. 나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뭐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이 여성은 남편대로 있고 다른 어떤 바람피는 육체관계 있죠. 그건 그거대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외려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너무 흔하지는 않다. 외려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저 결혼까지 가면 어차피 지금 사실 이게 파토 난다 해도 그 지금 싱글이니까 그러니까 그까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런 거 둘이 술 먹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 싫지는 않은 거야. 그렇다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긴 싫어. 그러니까 자면 또 좋아.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간단하잖아.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섹스 파트너로 비밀 섹스 파트너로 이 사연자분은 내가 두고 집 바깥에 두고 집 안에선 남편과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모르니까 지금 이분의 심정을. 그럴 수도 있는데 확률상으로 보통 저는 그러진 않을 것 여성분들이 몰라.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인 여성분들이 그렇게까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저는 결혼하면 외려 청산될 거라고 봐요. 이 관계는. 그럼 그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몇 번 그냥 왜 또 있잖아요. 왜 또 좀 다르잖아요. 이 남자친구랑은 한참 만나기도 했고 그냥 이 사람이랑 헤어질 마음 없고 근데 이대로 가면 결혼할 거다라는 정도의 상태일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좀 신선하잖아. 지금 이 사람과는 알고 지낸 사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다른 면이잖아요. 남자로서의 얘기는. 그래 보니까 이게 그냥 즐겨지는 거 아닐까요? 뭐 이분이 지금 성적으로 약간 보수적이라고 친구와는 뭐 좀 되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연자분과 만났을 때 굉장히 뭔가 자유분방한 적극적인 그런 상황인 걸 보니까 일단 그분과 뭔가 안 맞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내가 영원히 만날 것도 아니니까 나도 뭔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들었던 거나 판타지가 있으면 해보고 싶은 거 남자친구랑 시도하기에는 이제 좀 멋쩍은 거죠. 그렇지. 그런 거를 시도해서 이게 잘 맞는다고 판단이 됐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낫배드 아니겠냐는 거지. 지금 뭐 이렇게 몇 번 자는 관계가 가끔 가다가. 하여튼 그런데 이 사연자한테 저희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화를 낼 권리는 사연자 친구한테 있겠지. 우리가 사연자 비난해서 뭐 하겠어요? 이 사연자가 정신분열 상태라 그래야 되나? 한편으로는 이렇고 한편으로는 저렇고 마음을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자기를 스스로 평가해야 될지 계속 온탕냉탕 오가는 거죠. 뭐. 그런 거잖아. 또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참 이 나이 때 모르겠어.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남성들 마음이 이게 우리 그때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욕과 사랑이 비슷하게 강도로 오는 거. 딱 분리하기 힘들다. 딱 분리하기 힘든데 일단 처음에 처음 보고 반했다 그랬잖아요.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졌으니까 오죽 좋았겠어요. 오죽 좋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그 좋았다라는 게 증폭되는 기제가 흔히 말하는 배덕감인 거잖아요. 친구를 배신했다는 얘기는 누구 몰래 뭔가 다른 MSG가 되는. MSG 같은. 근데 그 쾌락의 강도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육체 관계를 가져서 좋다인지 그런 어떤 배덕감에서 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거고 구분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건 그렇다라면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한 건 좋았어요. 그래 즐겁게 지냈으니까 됐어 그래. 그런 거 됐는데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본인의 플랜이 뭐냐는 거죠.
이런 건 항상 플랜이 자기한테- 없어요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네 계획이 뭐냐는 거지. 이 여자랑 같이 살래. 친구 됐어. 이 여자를 사랑해. 같이 살래라고 해서 던져보든가 아니면 친구가 중요해. 이 관계도 하고 싶어. 하지만 이 여자랑도 만남을 헤어지고 싶진 않아. 그럼 그건 물어봐요. 결혼하고 나랑 만날래?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건 거의 90%의 확률로 노라고 그럴 거예요.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네.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겠죠. 결혼하고도 만나자고? 이렇게 올걸?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어. 뭐 이러겠지. 그렇게 오래 하자고? 음. 이렇게. 그런 부분들. 정말 씹다 뱉어지는 껌이구나 그러면서 한잔. 근데 아니 뭐 그게 뭐 그렇게, 아니지. 서로 뭐 좋았으면 된 거지 뭐. 근데 그런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 두 플랜 중에서 두세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플랜을 가지고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서로 공을 던져가면서 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서 해결되는 뭐가 없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그럼 본인이 이게 아무것도 안 돼. 내 그녀랑 결혼할 수도 없고 친구를 버리고 나서도 그녀가 나에게 온다라는 어떤 그런 확답도 주지도 않고 네. 그럼 심지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결혼하고 나서 나랑 또 계속 좀 몰래 만날래 이것도 안 한대.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끝날 거라면은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선택밖에 안 남는 거지. 결혼할 때까지 그럼 마음껏 즐기든가 아니면 야 이거 이게 뭐 뭔가 영양가도 없네.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만 만나야겠네 하면 여기서 끝내든가. 근데 원래 이제 이 마지막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긴 한데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배덕물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배덕물이야 생각났어. 이제 이게 언제 멈출지 모르는 롤러코스터라고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 메일이 저희 배덕자잖아요. 네. 근데 저희 그때 사은품 그 응모 받았을 때 그거 물으신 분 몇 분 계셨어요. 그게 제가 이제 했잖아요. 메일을 주고받고 했는데 제 이름이냐고 실명이냐고 혹시 덕자가 시온님 이름이냐며. 배덕자는 배덕한 자를 네. 우리가 그래서 가상의 인물입니다. 저희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메일 어카운트랑 네. 드라이브를 우리 덕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덕자 메일이 올랐다며? 우리 덕자 드라이브에 넣어놨어요. 네. 근데 이 배덕한 마음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실 난 이 나이 때 구분이 안 되는 건 사실이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소환하자면 네. 자 달려봐라. 끝까지 달려라. 달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알아서 법치국가에 알아서 해준다. 그럼요. 알아서 네. 해준다. 다시 말해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정리해준다고.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신다. 나라에서 다 알아서 정리해줘요. 알아서 이렇게 등기 메일도 오고 싸대기 때리러 오는 사람도 갑자기 초인종 누르고 누구세요 열면 들어와서 갑자기 싸대기 날리고 다 해줘요. 다. 나는 방에 가만히만 있으면 돼. 원래 하던 대로. 단톡방에서 난리 나고 막.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뭐 페북에서 매장도 시키고 뭐 할 거야. 근데 괜찮아. 내가 할 건 아니야. 사람들이 다 알아서 글 올려주고 글 써주고 매장 시켜주고 조리 돌림 해주고 뭐 IP 추적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뭐 본인이 수고하실 필요는 없다. 네. 아니지. 계속 만나는 수고로움을. 본인은 조금 그냥 본인의 이어가야지. 즐거움을 하시면 된다. 네. 그럼 되는 거고 뭐 안 들키면 상관없고 근데 어느 순간은 현자 타임이 오실 순간이 오고 지금도 이미 반쯤 왔잖아요. 네, 좀 왔어요. 그러니까 뭐 반쯤 오셨으니까 뭐 거기서 더 이상 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너무 복잡해. 근데 이게 제가 만약 29살 때 이거 구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너무 얽힌 실타래처럼 보여갖고 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은 남이 풀어주든지 내가 풀든지. 그러니까 29살 때 나 같아도 나는 절대 구분 못했어. 그때 막 사랑 같고 막 뜨겁고 막 내 마음이 또 애틋하고 특히나 또 이런 거 있다? 몰라. 이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사람은 네. 왠지 내가 주인공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있잖아. 달콤한 비가. 그치 그거. 이 배덕한 달콤함. 이 나의 처지란. 이 슬픔. 달콤한 인생 찍는 거예요? 그녀와 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지만 나는 이토록 그녀를 사랑하는데 너의 결혼식 불러가면서 몰랐었어. 내게 운명 지어진 사랑은 왜 이렇게 비터스윗한가. 맞아.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영화만 보면서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치. 친구한테 이런 말 들으며. 그러면서 전혀 다른 제3자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폼 잡지. 상대방이 이러지. 왜 그래 얘기 좀 해. 그러면 넌 말해도 몰라. 넌 어른의 사랑을 몰라. 하나 남은 친구한테 나중에 이제 싸대기 맞고 술 먹다가 야 내가 그래도 너 사람 새끼라고 나라도 남아서 네 새끼가 안 되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갈래쳐서 얘기를 해봤자
본인은 내 생각에 우리가 말해도 본인도 알아요. 근데 다만 그게 이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을 보려다가도 자꾸 왼쪽으로 눈이 가고 왼쪽을 보려다 오른쪽 왜 그런 거 이제 공포 영화 볼 때 이렇게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눈이 가는 그런 느낌처럼 지금 그런 거에 빠져 계시거든. 네. 지금 그녀와 만나고 있는 지금 이 방식도 넓은 의미로 연애 관계의 하나라고 치고요. 근데 맞죠. 그 연애는 연애죠. 예, 저희 아날람 방송 중에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된다. 예, 그 편을 그 주 방송분 한번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결혼이든 연애든 어떤 이런 남녀 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착취와 거래에 대한 동의가 아닌가라는 취재 저희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걸 들어보시고 지금 그녀와 주고받고 있는 게 내가 주는 게 무엇이고 받는 게 무엇인가 서로 무엇인지 자기가 한번 계측을 해보는 건 어떨까? 혼자 19금 생각했어. 주고받는다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뭐예요? 얘기해봐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또 피처리- 댓글 달려. 얘가 진상이네. 생각하는 것도 진상이네. 이러면서. 근데 나 또 계속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 악플 낭독회 너무 재밌었어. 에이, 너무 즐거웠어요.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요. 끝났어요. 그거. 이렇게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다른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그래서 영 작가님 사람들이 말이지 악플이 말이죠. 필력으로 하는 줄 알아. 악플은 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악플은 왜 황석영 그 소설가 황석영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글은 엉덩이로 쓰는 것이다. 악플은 엉덩이로 쓰는 겁니다. 네. 그럼요. 성실한 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다 말지 않았어. 영 작가님 잊어먹었어 지금. 아까 하시려던 얘기 하세요? 말하다 잊어먹었어요. 말하다 근데 사실 저도 29살 때는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지금은요. 대표님 솔직히 시험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서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없이 그냥 키스를 해버렸다 그러잖아. 그 물끄러미 바라보는 순간에 잠깐만 하고 야 너 뭐 마실래? 목마르다. 바로 우린 이런 거 나오잖아. 그 아닌데? 나 아닌데? 그래? 그럼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어서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 왜 그 라라랜드 보면 네. 중간에 내가 얘랑 결혼했다면 하면서 한번 회상 빠지잖아요. 네, 이렇게 네. 하이라이트해서 한번 쫙 길게 하잖아. 그게 바로 홍 작가님 방금 말한 물고기 바라보는 그 1초 동안 이미 한번 쫙 대차 대접고 딱 난 다음에 물 마셔. 난 집에 간다. 시온님 네. 방금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네. 농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 정말 1초 만에 대차 대조표 지나가요. 제가 옛날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사고 지나가잖아. 나서 사고 나서 주마등처럼 지나가. 날라가 적이 있었는데 오토바이에서 떠가지고 왜 공중을 날다가 떨어질 때까지. 예, 근데 그냥 내가 곱게 착지를 못하고 편의점 유리문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떨어졌는데 진짜 아팠어. 무슨 창에 부딪힌 새들 있잖아. 그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큰 새가 어딨어. 그 편의점 알바는 무슨 죄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게 스쳐 지나가요. 진짜. 사람의 머리는 한다고. 근데 시온님 운다 지금. 이렇게 큰 새가 있으면 안 돼? 아니 알바가 얼마나 놀랬겠어. 새 종류 뭘까 생각하다가 독수리가 생각났어. 왜 독수리가 생각났어요? 당신 입으로 말해. 네 입으로 말해. 왜? 어떤 독수리야? 네 입으로 말해. 왜 말을 못해? 말해. 아니 듣겠어. 자백해. 어떤 독수리 생각났어? 너무 그래서 말도 못하겠어 지금. 어떤 독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독수리인지. 그 독수리 진짜 크긴 해. 진짜 커요 걔. 한화 이글스의 마스코트인 미국 흰 독수리? 겠지? 미국 흰 독수리겠죠? 우리나라 그 철원에 자주 오는 독수리들이 있어요. 어쨌든 대표님 잠깐 그 녹음기 꺼. 웃긴다. 배 땡겨. 자 시호님 혼자 자지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조금 저는- 진정했어요 이제. 네, 저는 왜 저러고 있는지 방송 중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몰라. 웃겼어.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게 스쳐 제가 지나간다고. 독수리 생각할 때까지 하셨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미 그녀와의 모든 인생사가 그럼. 시뮬레이션으로 지나간 다음에 시호님은 그만 웃고 입 틀어막고 있어요. 지나간 다음에 하는 이유 그게 왜 시뮬레이션이 되냐. 그게 위기 상황이라는 걸 우린 감지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알잖아.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거
그 순간에 그 라라랜드를 치면 원웨이만 생각나는데 원웨이가 아니거든. 투웨이로? 그럼 투웨이, 쓰리 다 아. 남자친구한테 끌려서 남자가 나를 패러 오는 뭐 그런 쪽 그 방향도 있고 영원히 얘랑 몰래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친구가 애를 안고 있는데 후후 그 애인데 발가락이 닮았군. 뭐 이런 것도 이미 머릿속으로 머리가 푹 그때만 거의 뭐 쿼드코 오타코야. 근데 왜냐면 진짜 그렇더라고. 잠시 알파고 빙이 돼서. 아니 그게 성욕이 꺼지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그 왜 어른들이 불혹인지 그 얘기를 알겠더라고. 성욕이 꺼지니까 그게 확 옛날에는 그 성욕이 그 부분을 어릴 때도 그게 되거든요. 근데 네. 되는데 성욕이 거기를 위를 덮어버려 진짜 쓰나미처럼. 제가 얼마 전에 본 얘기인데 웹에서 이렇게 불혹이 혹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혹하지 않는 게 아니고 혹하려도 체력이 안 된다고. 그렇지.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 체력이라는 게 아까 말한 뭐 흔히 말하는 성관계 체력뿐만 아니라. 그럼요. 정신력도 체력이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 예를 들어 내가 얘랑 하다가 사람이 체력이 없으니까 카카오 택시 저기 어디 띠딘 15분 거리 뭐 이런 거. 집에 가는데 얼마? 2만 얼마? 제 친구 중에 이제 작년에 이혼한 애가 있는데 네. 이제 집에 혼자 자식은 없어요. 집에 혼자 이제 이혼해 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둘이서 이제 더 조그만 빌라로 둘이 각자 이제 찢어진 거야. 집에 오면은 뭐 하겠어요 이혼남이 이제 그 몸도 마음도 좀 추스려야 되잖아. 이게 이제 자위를 한대. 근데 아니 지금 친구분 자위 얘기까지 내가 알아야 되겠어? 자위를 하는데 그래? 뭐 어떤 식으로 자위하냐? 아니 그냥 뭐 동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한 3분 4분 보다 자위를 한대. 그래서 어떻게 3, 4분 만에 자위를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신기해서 야 너 이혼하고 나더니 체력이 좋아졌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그게 아니라 아니 발기를 오래 하고 있으면 힘든데 이제 빨리 끝내고 싶었구나. 발기를 오래 하고 있으면 힘들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걔랑 나랑 동갑이니까 나이에 대한 비애감이 이렇게 딱 생기는 거야. 제가 또 느끼네요. 어린 남자 만나야지. 그렇습니다. 네. 야 오랜만에 이런 류의 사연 오니까 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좋다. 우리 올해 너무 쉬었어 오랫동안. 성풍속사 언제 해요? 야 진짜 뭐 이분은 뭐 알아서 네. 잘 하시고 사실 그냥 먹어 빨리. 빨리 먹어. 머머리 독수리. 이제 뿜으면 이제 맥북 망가진다 이제. 저렇게 공략이 쉽다니. 머머리 독수리 이렇게. 한마디에 역시 최약체였군. 결국 이렇게 죽어가는 방송. 치사하게. 물티슈도 주고 좀 어떻게 해줘. 역시 최약체였어. 치사하게 타이밍을 노려서 공격하냐. 좀 됐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있죠. 뭐야?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미망의 동물이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인간은 예.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로망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과 어쨌든 관계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 이분과의 관계가 이게 이제 나중에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뭔가 왠지 선망하게 되는 그런 미련이 남고. 그 미련을 없애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관계로 가시든 결혼을 하든 뭐 그냥 이분도 그냥 관계 정리하고 그냥 자기 친구랑 결혼하고 그냥 뭐 그때 그냥 결혼 전에 있었던 약간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좋은데 그랬을 때 그게 그렇더라고. 왜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어떤 그 굉장히 마른 여성과 결혼한 분이 있는데 네. 자기가 왜 남자들의 그 코어에 있는 거는 어쨌든 왜 약간 좀 가슴 크고 풍만한 여성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건 나쁜 남자들 표현. 육덕진 몸매. 육덕진 몸매 뭐 그냥 풍만하다고 합시다. 네. 근데 그런 로망이 있었나 봐. 근데 자기가 뭐 여자친구를 뭐 많이 사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좀 약간 힘들었대. 근데 이제 뭐 저희 비슷한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건 사라진 거지. 네. 사라졌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실수할 뻔했다 이거지. 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만났을 때. 결혼했는데 업소에 가본다든가 왠지 그런 거기 가면 뭐 있다든가 네. 뭐 아니면 뭐 어디
참 자기랑 좀 우연히 이제 마주치게 된 어떤 여성과 뭐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순간에 자기가 그 코어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제 이 부분을 가보지 않은 미망이 미망이 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아마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하면 어느 계속 순간 생각나는 거죠. 그런 류의 불쑥불쑥 미망이. 근데 그게 이게 약간 엑기스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이야 그냥 그녀가 어떤 형태로서 어떤 이상형의 어떤 건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형태, 그 어떤 엑기스의 형태만 남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야 그녀가 내 친구의 여자친구기도 해서 약간 더 섹시한 부분도 있는 거고 내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런데 갑자기 남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그녀가 뭐 풍만하다. 그러면 네. 그런 거야 괜히. 풍만하다만 남는 거야. 그 풍만한 여성이라도 실제로 약간 그러니까 그런 일, 이유만 혹은 뭐 관계적인 거 친구의 아내라든가 그런 식의 뭔가 그런 관계를 한번 거쳐보고 싶어요. 약간 뭐 키 큰 남자 만나봤어, 뭐 이렇게 덩치 좋은 남자 만나봤어 이런 것처럼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남는 거죠. 뭐 나한테 자상한 남자를 꼭 만나보고 싶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뭐가 남을진 몰라. 어떤 코어, 그게 관계적 코어인지 이 여자의 태도적 코어인지 네. 뭐 신체적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셨다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일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정말 그러면 안 될 때. 그럴 때 안 할 때 생각나는 거야.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모르니까. 갑자기 스킵되면서. 스킵되면서. 그게 이제 그래서 왜 풍부하게 연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나중에 가면 오히려 더 안정되고 맞아요. 조금 이제 실수를 많이 덜 하신다라는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어른들의 이론이 있잖아요. 미망이 적으니까. 왜냐면 이게 다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안 가보면 왠지 그렇잖아. 남아 있으니까. 그게 성격소든 뭐 네. 어떤 체격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분도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뭘 하고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내가 즐거운 걸까? 잘 생각하셨다가 어쨌든 간에 정리될 관계인 거잖아. 그렇죠. 하다 못해 친구랑 헤어지고 이분이 맺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그렇죠? 여자와. 사람이라는 것이. 그럼요. 근데 그때 내가 뭔가 스킵했던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친구를 보면은 키 작은 이게 아담한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있죠. 근데 자기 그런 게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대. 인형 같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왠지 키 큰 줄 한 번도 안 만나봤다는 거야. 자기랑 눈높이가 비슷한 사람을 안 만나봤다는 거야. 뭐 그런 거. 그 반대도 있고. 역시 사람은 다양하게 연애를 많이 해봐야. 그 제가 아는 여성은 뭐 그런 거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자상한 남자 못 만나봤다. 자상한 남자 뭐 혹은 뭐 등치 커서 나를 콕 안아주는 남자 못 만나봤다. 주변에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고 마는데 또 취향이라는 게 비슷비슷한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말하고 마는데 여러 면에서 거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꽂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꽂혀가지고 그게 단단해지면 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눈앞에 가시거리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 살다 보면 뭐 우리 회사 미쓰김이든 우리 회사 김상사건 뭐 누구든 새로 들어온 저 김군이든 그럼 김대리 박대리든 뭔가가 있단 말이야. 그 순간에 왜 우리 예전에도 회사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모텔에 갔다가 뭐 또 뭐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 미망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스스로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을 연습하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모든 일의 마무리가 잘 되기 전에 친구분한테 걸리면 뭐 걸려서 맞고 뭐 하는 거는 뭐 사연자 알아서 하시고 얘기하시잖아요. 아까 대표님 주변에서 다 정리해준다. 걸리면 가만히 계시면 본인 됩니다. 잘못했죠. 자동입니다. 네. 진짜 세상이 얼마나 알파고 같은지 몰라요. 그럼요. 자동으로 해줘요. 자, 저희가 사연풀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네. 청취자 여러분께 고발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시호님이 절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녹음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광동 옥수수 수염차를 입에 가득 액체를 물고 있는데 그때를 노려서 시호님이 갑자기 이 머머리 독수리야 말이었죠. 아니죠. 머머리 독수리만 얘기했어요. 네, 이름을 궁금해하시길래. 음료수 한 모금이 다 배로 들어갔어요. 사례가 들려가지고 제가 아까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조한 스튜디오에서 익사할 뻔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고요. 내일 여기서 드디어 어르신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살인미수범 시호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